네, 안녕하세요. 닥터 부자아빠입니다. 네, 오늘의 주제 말씀드리겠습니다. 21년 하반기 역시 주택 상승세가 심상치 않은 그런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제가 서울의 핵심 지역이 될 추천지 세 곳을 더불어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즉 일명 그 돈 되는 서울 아파트 혹은 서울 아파트가 될 지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최근 기사인데요. 전세값이 4년 전 집값하고 같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속타는 무주택자라고 하는 헤드라인을 좀 가지고 와봤고, 올 1월만 해도 서울 아파트 전세 중위 가격, 매매가가 아닙니다. 전세 가격인데 이게 5억 8천이었던 게 최근에 7월에는 6억 2천까지 이제 껑충 뛰어 올랐고요. 가을 이사철을 맞아가지고 지금 전세난도 심화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전세난이 매가를 좀 끌어올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많이 오른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아파트 가격 때문에 사기가 어려워지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빌라의 어떤 실수요 플러스 투자 수요까지도 많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얼마 전만 해도 이제 3040 패닉바잉이라는 단어가 많았는데요. 다시 연령층이 낮아졌어요. 2030 패닉바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반기를 보면은 서울 6억이 아파트가 3분의 1이나 다 증발을 했고요. 그러니까 6억이 아파트가 없어졌다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최근에 어떤 거래량을 좀 보면은요, 거래가 되는 거를 보면은, 경기권을 포함을 해가지고, 이 5억 이하, 혹은 뭐 6억 이하, 이 9억 이하의 아파트들이 좀 빠르게 좀 소진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거래량 자체가 많지는 않은데요. 이제 한번 거래가 되면은 굉장히 높은 호가에 나오게 되고요. 그 호가가 또 다시 실거래돼서 또 호가 나오고 있는 말 그대로 패닉 바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조심하셔야 될 것은 이런 상황 속에서 가치가 좀 있는 미래 가치가 있는 그런 아파트를 잘 선점하셔야지 나중에 주택 하락기가 왔을 때 하방 경직성이 좀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아파트를 고를 때 어떤 네 가지의 가치를 한번 중점적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네 가지가 있어요. 즉 내재 가치, 미래 가치, 시장 가치, 현재 가치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잘 이해가 안 가실 테니까 구체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면은요. 내재 가치라고 하는 것은요, 이 건물의 가치는 대부분 좀 없어지고, 요 토지나 땅의 가치로 많이 수렴이 된 그런 상태를 의미한다라고 좀 보셔야 되겠고요. 지금 뭐 어떤 재개발이나 재건축 등이 되겠죠. 그리고 미래 가치라고 하는 것은 뭐 당장 어떻게 개발이 완성이 된 게 아니라 향후에 개발 호재를 많이 품고 있는 지역, 그리고 현재는 없지만 신설력이 들어올 지역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장 가치라고 하는 것은요, 뭐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외적인 거예요. 즉 어떤 공급량이라고 하든지, 뭐 부동산 대책, 금리 등 이런 것들에 의해서 가치가 형성이 되는 것을 의미하겠고요. 네 번째 마지막은 현재 가치입니다. 뭐 현재 가치는 뭐 아파트 브랜드도 있겠고, 뭐 동이나 층수, 뭐 향 이런 것도 있겠지만은 가장 핵심적인 게 아무래도 이 교육이죠. 학군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선정을 할 적에 이 네 가지를 모두 다 잘 고려해가지고 선정하면은 베스트겠지만은 이미 많이 주택 가격이 오른 상황에서 이 네 가지를 다 품고 있는 곳은 굉장히 비싸겠죠. 그래서 굳이 내가 거주와 투자 혹은 투자로 선택을 한다라고 하면은요, 첫 번째 내재 가치하고 두 번째 미래 가치를 좀 많이 품고 있는 지역을 우선해서 좀 선정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뭐 내재 가치라고 하는 것은 건물의 가치가 없어진 즉 재개발 재건축을 의미하겠고요. 뭐 미래 가치는 뭐 이런 지역들인데 향후에 뭐 개발이 될 그런 지역이나 뭐 신설력이 들어올 지역, 뭐 뉴타운 이런 지역을 의미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지역들에 대해서 약 세 가지 지역을 추천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용산입니다. 용산은 뭐 무엇보다 향후에 가장 크게 바뀔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는 게 맞겠고요. 즉 이제 오세훈표 용산 속도가 좀 빨라지고 있습니다. 뭐 구체적으로 나온 안이 없기 때문에 속도가 느리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내부적으로는 좀 빠르게 검토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공공주택은 좀 줄이고 초고층 업무직으로 넓히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실질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어떻게 보면 10년 이상 방치가 된 이 용산 개발을 정비창하고 전자상가를 연계해가지고 개발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즉 이제 서울시가 이 용산 전자상가를 용산 정비창하고 연계해가지고 이제 개발하기로 이미 결정이 됐고요. 그래서 속도가 지금 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제 올 하반기에 진행하기로 했던 이 국제 그 마스터 플랜이라고 하는 설계 공모 자체를 열지 않고요. 곧바로 가이드라인을 낸다라고 했습니다. 즉 이 용산 국제업무지구 마스터 플랜이 올 하반기면 나오게 됩니다. 지금 몇 개월 남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뭐 용산을 투자로 검토하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몇 개월 남지 않았기 때문에 좀 빠르게 뭐 검토를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용산 전자상가하고요, 국제 업무지구를 연계 개발한다라고 합니다. 뭐 당연한 얘기긴 합니다. 뭐 별도로 개발할 필요가 없이 당연히 연계해서 개발을 해야 하는 그런 지역이고요. 그래서 이미 서울시에서는 용산 마스터 플랜의 역할을 대체할 수 있는 이 국제 업무지구 가이드라인을 이미 어느 정도 만들어둔 그런 상태입니다. 이게 지난 6월 인터뷰에서 얘기가 나왔고요. 그럼 어떻게 가이드라인이 셋업이 되어 있냐라고 하면은 뭐 신규로 이렇게 많이 만들 것 같지는 않고요. 이제 과거에 이미 도출된 결과가 있죠. 즉 이제 오시장 1기 시절의 원안에 가까운 형태가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점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핵심 관계자는 처음에 가려고 했던 원안을 어느 정도 염두에 두고 있다 라고 힌트를 좀 주고 있죠. 그럼 과거에 즉 금융위기 이전이죠. 2006년도에 마스터 플랜을 간략하게 좀 보면은요, 요런 조감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제 굉장히 고층의 이런 빌딩으로 개발을 하려고 했던 지역이죠. 1번이 111층까지 지으려고 했었고요. 기타 뭐 2번, 3번 이렇게 뭐 오피스텔이라던가 이런 주상복합, 굉장히 디자인이 미려한 그런 주상복합 아파트 오피스 같은 것들을 지으려고 했던 계획이 있었는데, 이제 금융위기가 오면서 이제 없어졌죠. 개발 계획이 없어졌는데, 최근에 하반기가 되면은 다시 마스터 플랜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요. 좀 염두에 두셔가지고 고려하시면은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그래서 뭐 현재까지 나온 안을 뭐 대략적으로 보면은 이런 용산 정비창 부지라든지 뭐 용산 혁신지구, 뭐 용산 병원, 뭐 용산 공원 이렇게 굵직한 계획 외에도 뭐 세세한 계획들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반드시 꼭 검토를 하셔야 되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뭐 제가 얼마 전에 영상에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효로 일대를 한번 검토해 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즉 원효로 3가를 의미하는 것이겠고요. 원효로 3가 같은 경우에는 2010년도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됐다가 2017년도에 해제가 됐던 그런 구역입니다. 최근에 노후도도 좀 많이 쌓여있는 상황이고 신축이 많이 들어와 있지는 않고요. 다시 개발의 움직임이 있는 상황이니까 이제 검토를 해보셔도 되는데, 얼마 전만 해도 한 2억 정도면 가능했었는데요. 현재 투자금이 한 3억에서 4억까지도 뭐 들어가고 있는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내가 3억, 4억이 없으면은 용산에 투자를 못하냐,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타 뭐 다른 지역들도 있으니까요. 같이 고려를 해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을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즉 내가 어떤 3억 이상 있다 보시면 원효로 일대를 좀 보시면 되겠고, 특히 이제 후암동도 있죠. 물론 서후암동은 어렵겠지만 동후암동 일대는 한 2억 이하로도 가능하긴 합니다. 또 이제 2억도 없으신 분들도 있죠. 1억 이하로 소액으로 말 그대로 투자하려고 하신 분들은 뭐 용산은 아닙니다만 중구입니다. 행정구역상으로는 중구인데요. 중구에도 1억 이하로도 가능한 지역이 있죠. 그래서 본인 투자 자금에 맞춰 가지고 이렇게 세 가지 지역을 한번 순차적으로 좀 검토를 해보시면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여기가 후암동인데요. 후암동이 보면은 왼쪽이 서후암동이고요. 오른쪽이 동후암동입니다. 서후암동은 뭐 개발 지역이 포함되어 있고 개발로 지정이 된 구역이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노후도가 많이 쌓여 있는 상황인데 그에 반해서 동후암동은 파란색이 많죠. 노후도가 쌓여 있지는 않은 걸로 보여지긴 하겠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전체 블록을 보지 마시고요. 이 개별 블록으로 좀 보시면은, 즉, 소소하게 이 개별 섹터로 좀 보시면은요, 노후도가 좀 쌓여있는 지역이 있으니까 그런 지역을 좀 검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뭐 우려하시는 부분이 인근이 이제 남산이잖아요. 이게 남산이기 때문에 고도 제한이 염려가 돼서 개발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사업성이 안 나오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그렇지는 않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이 고도 제한의 완화 움직임이 있고요. 그리고 뭐 제가 생각하기로는 해당 지역은 고도 제한이 어느 정도 있는 게 해당 후암동 일대, 특히 동후암동 일대는 장점이 될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른 지역이 워낙에 집가격이 지금 20억을 넘어가고 있고요. 아파트, 신축 아파트가 20억이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해당 일대 사업성도 저층으로 개발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이제는 사업성이 나올 수밖에 없는 지역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뭐 한남 더일이라고 하던지 뭐 나인원 한남 같은 지역들이 고층의 어떤 아파트여가지고 시세가 비싼 게 아니고 아니겠죠. 그래서 이렇게 저층 주거지로 고급화해서 후암동 일대는 개발이 된다라고 하면은요 충분히 그 가치가 있는 지역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릴 지역은 이제 노량진입니다. 노량진의 전반적인 한번 입지를 한번 보시면은요, 바로 위에가 이제 여의도고요. 그리고 신길, 뭐 흑석, 그리고 이제 강남, 바로 위에가 이제 용산이죠. 지정 입지가 굉장히 우수합니다. 그렇죠? 뭐 물리적인 위치를 보더라도요, 여의도까지는 뭐 2km가 되지 않죠. 직선 거리를 보면은 뭐 용산하고도 뭐 3km가 되지 않고. 강남 일대, 뭐 반포 일대하고도 5km가 되지 않는 아주 좋은 입지를 끼고 있고 바로 위에는 뭐 1호선, 9호선이 있고요. 아래는 7호선이 있고 뭐 교통의 요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해당 일대를 보면은 총 1구역부터 8개, 8구역까지 8개의 재개발 구역이 있는데요. 6구역이 지금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르죠. 관리 처분 인가가 낮고 2주 철거를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본인 자금에 맞춰 가지고 해당 구역을 한번 검토해 보셔도 좋고요. 네. 최근에 노량진 뉴타운 같은 경우에 재개발 사업 속도를 굉장히 좀 빠르게 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기사를 좀 가지고 와봤고요. 그래서 총 8개 구역 중에서 시공사를 선정한 게 5개 구역이나 있어요. 시공사를 보면은요, 2구역은 뭐 SK, 4구역은 현대, 6구역은 GS, SK 컨소시엄이고요. 7구역은 SK, 8구역은 노량진 6구역이 올해 이제 관리처분 인가를 받아가지고 가장 빠른 속도를 내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즉 이제 올해 이주를 시작해가지고 내년 초면은 철거가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해당 구역을 한번 검토해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완성이 된다라고 하면은 노량진 뉴타운이 완전히 새롭게 탈바꿈되는 지역이 될 겁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릴 지역은요, 송파구입니다. 송파구 하면은요, 강남 3구의 한 곳이죠.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에 속해 있는 그런 지역이고, 이 지역의 아래쪽에 보시면은, 거여역하고요, 마천역이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가까이 보면은 요런 지역인데, 여기가 거여 마천 뉴타운이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바로 아래가 위례죠. 위례보다 어떻게 보면 입지가 더 좋은 지역이다 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역세권에 위치해 있고요. 근데 최근에 여기가 역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마천 2구역 같은 경우에는 구역 재지정을 좀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고요. 마천 4구역 같은 경우에는 시공사 선정을 좀 앞두고 있는데 빠르게 좀 진행이 될 걸로 예상이 되는 구역입니다. 특히 이제 강남 3구역 내에서 유일하게 재개발 구역이에요. 그래서 거여 마천 뉴타운이 재개발 사업이 잘 될 걸로 좀 보여지고 이게 잘 완성이 된다라고 하면은요. 전체 세대수를 합하면 2만 가구가 넘는 미니 신도시급이 강남권에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 파급력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네. 추진 현황을 보면은요. 거여동하고요. 마천동으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요. 거여동 같은 경우에는 3구역이 지금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이 되어 있고요. 마천동 일대를 눈여겨보실 지역은 가장 속도가 빠른 이제 4구역, 그리고 이미 이제 조합 설립 인가가 된 3구역, 그리고 이제 1구역 순서로 이렇게 좀 검토를 해보시면은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당 일대도 완성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런 이미지를 가지게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저의 어떤 생각과 이 책을 좀 참조를 해봤습니다. 한 권으로 끝내는 서울 아파트 투자 지도라는 책이고요. 김인만 님이 지은 서적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보면은 총 세 가지의 챕터로 되어 있습니다. 즉 1부, 2부, 3부로 되어 있는데요. 1부는 핵심 프레임 지역은 강하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고요. 여기서 저는 첫 번째 아파트 네 가지의 가치, 그리고 9번에 해당하는 용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기타 다른 내용들 상세하게 좀 많이 있으니까 좀 참조를 해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 챕터는 서울의 신흥부촌을 잡아라 라는 내용에 대해서 기술이 되어 있는데, 저는 이 지역 중에서 강남 5구죠. 강남 5구라고 좀 언급이 되는데 흑석, 노량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기타 뭐 다른 지역들도 많이 있죠. 뭐 한남, 성수, 마포, 옥수와 금호, 그리고 고덕과 둔천, 뭐 DMC, 마곡, 신길에 대한 내용도 있으니까요. 참조를 해보시면은 전반적인 서울의 지역을 검토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 챕터는요. 즉 이제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되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미래 가치하고 내재 가치가 많은, 즉 투자성이 높은 지역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즉 거여 마천에 대해서 저는 말씀을 드렸고요. 기타 이제 송파나 뭐 기타 다른 지역들도 있으니까 지역을 분석하시는데 도움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좀 요약을 해보면은요, 전세값이요, 4년 전 집값과 같다. 그래서 서울 아파트 전세 중위가가 이미 6억 2천을 넘어섰고요. 그렇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저가 주택인 빌라 수요로 좀 가속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저평가 지역을 고를 때는 네 가지의 가치 중에서 이 내재 가치하고 미래 가치에 좀 중점을 해가지고 선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그런 지역들을 저는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 용산 같은 경우에는요, 하반기 마스터 플랜 발표 전에 좀 매수를 하시면 좋겠고, 2억 이하로는 요 동암동을 눈여겨 볼만 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량진 뉴타운 같은 경우에는요, 뭐 이미 사업 시행 인가가 난 지역도 있기 때문에 대체주택을 좀 활용할 수가 있겠고, 이미 1주택이 있으신 분들은 6구역 같은 경우에 관리처분 인가가 낮기 때문에 일시적 1가구 2주택 절세를 또 고려해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거여 마천 뉴타운 같은 경우에는 강남 3구의 구역에서 유일한 재개발 구역입니다. 그래서 속도가 빠른 순서로 이렇게 검토를 하시는 게 좋겠죠. 4구역, 3구역, 1구역 본인 투자 자금에 맞춰가지고 한번 검토를 하시면 좋겠고요.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지역 외에 기타 다른 투자성이 있는 지역들도 상세하게 제가 말씀드린 서적을 좀 참고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제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하기,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닥터부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